안녕하십니까, 임창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배전방 계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서 파일을 직접 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배전방 계산서 파일을 여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간지, 그리고 고압배전방기기, 저압배전방기기, 저압배전방기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와 발전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변압기는 변압기 뱅크별로 또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압배전방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를 보시면 1번 기본 데이터와 그 다음에 기기의 전격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기본 데이터에서는 이 변압기의 용량을 각각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변압기 용량 계산서에서 산정된 변압기 용량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변압기의 전체 용량 합계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수전 용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전 전압은 우리 한전으로부터 인입받는 전압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22,900V로 수전을 받기 때문에 22.9kV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전류 그리고 일선 지락 전류는 실제 수계산 또는 어떤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된 결과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격 전류는 수전 용량을 기준으로 한 전격 전류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 전격에 대한 입력 부분입니다. 기기 전격에서는 보시면 구분, 그 다음에 기기의 명칭, 그리고 계산 수식, 용량 선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기가 특고압측인지 또는 저압측인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특고압측 같은 경우는 하이 볼테이지 HV, 그 다음에 저압측 같은 경우는 LV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기는 각각의 기기 명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용량 선정 부분인데요. LBS 파워퓨즈를 보시면 지금 전격이 200A로 선정이 됐는데, 이 전격 전류는 앞에 있는 계산 수식의 결과값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수전 용량을 기준으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합계, 즉 수전 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전격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 수식은 참고값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기별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BS 같은 경우는 전격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격 전압 24kV 또는 25.8kV의 전격 전류는 630A 제품을 선정을 했고요. LBS 파워퓨즈는 전격 전류의 약 2배로 해서 173.9A의 계산 결과가 나왔고, 실제 선정된 전격 전류는 200A로 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피대기는 공칭 방전 전류와 전격 전압을 선정하게 되는데, 전격 전압은 22,900V에서 18kV로 선정을 하죠. 네, 공칭 방전 전류는 2.5K나 또는 5K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OF용 CT는 보통 수전 용량의 전격 전류의 직상위 규격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대5의 CT가 선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CB 같은 경우도 전격이 기본 표준 전격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격 전압은 24kV 또는 25kV,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는 12.5K, 즉 22,900V의 최대 고장 전류인 12.5K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이 12.5K는 단락 용량이 520MV의 기준의 차단 전류가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 인입구에서의 고장 전류를 계산해 보면 최대 약 7.5K 이하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최소 전격인 630A로 선정이 됐습니다. VCB용 CT는 전격 전류의 약 110%로 해서 약 95A가 계산이 됐고요. 실제 선정된 CT 전격은 100A로 선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필외기 그리고 특과 기기의 외함의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은 우리 KC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표에 의한 계산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수식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에 어떤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부하로 접속되는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선도체가 결정이 되면 그 선도체의 굵기에 따라서 보호도체를 테이블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기, 필액이나 어떤 외함 같은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에는 이 계산 수식에 의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수식을 보시면 S는 K분의 루트의 i제곱 T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S는 이제 보호도체의 단면적, 그리고 K는 재료 및 온도에 따른 계수, I는 일선 지락 전류, T는 고장 지속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I 같은 경우는 이 필외기가 설치되는 지점의 어떤 일선 지락 전류 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필외기의 공칭 방전 전류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외기가 2.5카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2500A, 그리고 공칭 방전 전류가 5카라고 하면 5000A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장 계속 시간 T 값은 실제 고장 차단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일선 지락 전류가 흐르는 지속 시간이 되겠죠. 이 고장 계속 시간은 한전 설계 기준으로 1초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K값 같은 경우는 이 보호도체에 사용되는 도체의 종류, 그 다음에 이 도체의 절연체의 종류, 그리고 절연체의 초기 온도, 그리고 최대 허용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계수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호도체로 GV, 즉 접지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GV 기준의 K값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143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143 같은 경우는 GV 전선의 초기 온도를 30도, 그리고 GV 전선의 최대 허용 온도인 160도를 기준으로 한 K 계수값이 143이 됩니다. 이 계수값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KSC-IEC 60364-5-54 표준에 보시면 도체의 종류, 그리고 절연체의 종류,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서 테이블로 이 K 계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공칭방전 전류가 2.5카로 입력을 하게 되면 계산값이 17.5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25스퀘어의 보호도체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필외기의 공칭방전 전류가 5카라고 하면 이 I의 5000A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가 35스퀘어가 나왔기 때문에 35스퀘어 또는 50스퀘어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측 외함의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입니다. 수식은 동일하고요. K계수는 GV 전선의 초기 온도 30도,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온도 160도를 적용한 143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선지락 전류 같은 경우는 실제 특고압 계통의 일선지락 전류 계산 결과값을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KDS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일선지락 전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V12 전격을 반영해서 12.5카 또는 520MVA 기준의 13카 정도의 고장 전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12.5카를 반영해서 계산을 하면 87.4스퀘어가 나왔기 때문에 특고압 기기 외함의 보호도체 단면적은 95스퀘어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압 배전반 기기의 전격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데이터에서는 변압기의 이름,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TR-1에 해당하는 변압기 용량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용 전압, 1차 측은 22,900V, 그 다음에 2차 저압 측은 380에 220V, 상수는 3상 4선씩, 그리고 1차 전격 전류와 2차 전격 전류는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분의 하이 볼테이지와 로우 볼테이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하이 볼테이지는 변압기의 1차 측에 설치된 VCB 또는 파워 퓨즈에 해당하는 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는 변압기의 저압 측에 이제 들어가는 ACB라든지 CT와 같은 기기의 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의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용량 선정 부분은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데이터 테이블에서 자동으로 땡겨오기 때문에 계산 수식은 참고 값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의 파워 퓨즈는 전격 전류의 약 130%에서 150%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130%를 적용하면 약 34A로 계산이 되고요. 실제 용량은 40A로 선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2차 측 메인 ACB 같은 경우는 변압기 2차 전격 전류의 직상위 규격을 선정을 해서 1500A, 1595A 정도로 계산이 됐고요. 실제 전격 전류는 1600A 프레임에 암페어 드립은 1596으로 선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의 약 110%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5%, 또는 4%, 3%, 과거에 이제 내선 규정에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우리 설계자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저압 측에서도 변압기의 중성점 보호도체 그리고 저압기기 외함의 보호도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변압기 중성점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K값은 GV 전선 기준에 143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선지락 전류는 상용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변압기의 2차 측, 즉 저압측이 되겠죠. 변압기 저압측 직하의 부스에 일선지락 전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 1000kVA 변압기 기준으로 저압 직하의 일선지락 전류가 약 25카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압기 용량이 지금 1050kVA이기 때문에 25,540A가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 T값은 어떤 보호 협조를 고려해서 0.5초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된 결과값이 126.3스퀘어이기 때문에 직상위 규격인 150스퀘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압기기 외함 같은 경우도 변압기 직하의 저압 측의 일선지락 전류를 계산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산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150스퀘어로 선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2와 TR-3는 앞에 변압기 1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에서는 기본 데이터에서 발전기 용량, 킬로와트 용량과 kVA 용량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고요. 발전기 용량 계산서에서 산정된 발전기 용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기 전격에서는 발전기 직하에 ACB, 그 다음에 CT, 버스바, 그리고 발전기 중성점 보호도체, 그리고 발전기 외함의 보호도체 단면적 산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기는 앞에 변압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이 됩니다. 네, 발전기 중성점 보호도체 같은 경우도 K값은 GV 전선 기준에 143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선지락 전류는 발전기의 직하에 계산된 일선지락 전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장 지속시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호협조를 고려해서 0.5초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 값이 149.8이 나왔으므로 150스퀘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